대주주의 50억, 10억 문제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도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이게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고 50억이 아니면 과세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단일 종목. 특정 단일 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잖아요. 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구성하기 때문에 보통 뭐 적으면 5에서 많으면 한 10몇 개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분산하죠 이렇게. 한 바구니에 계란 담지 마라. 그때 아주 중요한 증시 격언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몇 개로 분산된다고 하면 그게 50억이 한 개 종목을 50억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특정한 예외 말고는. 그 50억까지 그걸 면세해 줘야 되냐. 한 개 종목에 대해서.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보면 이게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뭐 장려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뭐 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한 2, 3천억 정도라고. 뭐 그런 정도이고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뭐 그거야 또 야당도 요구하고 굳이 뭐 요구하고 또 여당도 또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막 많이 오고 그런 걸 봐서는 굳이 뭐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 이거는 뭐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느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오후 2시 23분쯤엔 3,317까지 치솟으며 종전 장중 최고 기록을 4년 2개월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54.48포인트, 1.67% 오른 3,314.53으로 주간 정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입니다. 외국인이 약 1조 4천억 원, 기관도 약 9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불장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는 내년 업황 전망이 긍정적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종목에 집중됐습니다. 부진하게 나온 미국의 8월 고용 지표가 다음 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예상을 굳혔고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7월 말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한 걸 되돌릴 거란 전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또 이번에 또 더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50억 원 현행 기준 유지라는 최종 입장을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3차 상법 개정에는 자사주 소각 관련된 게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정책에 대한 기대를 좀 자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증시 우호적인 정책의 일관성과 기업 실적 개선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없습니다. 대주주만 양도세를 냅니다. 그럼 대주주가 누구냐? 지금은 연말에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이들이 이듬해 해당 종목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최고 세율 25%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지난해 말 어떤 기업 주식을 5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던 주주가 매입원가 1억 원어치 주식을 올해 5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 차익은 4억 원이 되겠죠. 여기에 기본공제를 빼고 과표 3억 원까지 지방세 포함해서 22%, 그 이상은 27.5% 세율로 모두 9,280여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로 확대하자는 게 세제 개편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 6천여 명이던 과세 인원이 2만 4천 명으로 늘고 추가로 걷는 세금이 약 2천억 원이 될 거라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다만 세금안 내려고 연말 이전에 상당수가 주식을 일단 팔 가능성이 높아 실제 이만큼 세수가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논리는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져 나올 테고 그에 따른 주가 하락 피해는 개미들 몫이다. 이게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맞느냐는 겁니다. 반대로 찬성하는 쪽은 경험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대주주 기준과 주가 등락은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앞의 예처럼 4억 원 이상 차익을 얻은 슈퍼개미들이 세금 한 푼 안 내는 게 맞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조세 형평에 맞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으면 이렇게 보유금액에 따라 세금 따질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여야가 주식 투자자 눈치를 보며 없던 일로 했습니다. 정치 논리에 따라 원칙 없이 주식 관련 세제가 운영되니 세수 증대 효과나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모호한 상태에서 소모적인 논쟁만 초래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